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저번 주와 같이 폭락을 하고 있는 장세는 아니지만 그만큼 매수세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보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수급 체크 한번 하고 가실 텐데요. 외인들은 여전히 이제 순 매도 포지션에 있고요. 일단 기관들은 코스피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어떤 정황인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이지만은 또 저점 이탈을 했죠. 지금은 일단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성을 조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관들도 현재 좀 맛만 보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관망을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3.83%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는 공급난 차질도 있었겠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이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가 인상이 용이하지 않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시장의 환경들에 대한 요인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제조업 지수 PMI 지수도 3.1포인트나 지금 하락했죠. 그래서 예상치를 훨씬 하회를 했습니다. 54포인트나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 CPI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한 국가의 그런 이제 산업의 어떤 그 토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줄었다. 그만큼 이전보다 제조하는 물량이 훨씬 더 적어졌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경기가 살면은 이 제조업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도 덩달아서 생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제조라는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때문에 현재 조금 또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경기 침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겁을 주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지만, 최근에 또 지표를 보게 되면은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 하지만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엔 특히 이제 전 세계 규모로 보면은 거의 600조 원에 달합니다. 600조.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중요한 산업이죠.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죽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컴퓨터, PC, 핸드폰, 차량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죽는 시기일 때 사실 경기가 호황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져볼 만한 한 구간인 거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한테 걸어볼 만한 기대 요소가 무엇이 있냐? 바로 전기차죠. 세계 각국에서 현재 친환경 정책 펼치고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은 산업이 조금씩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끌어올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라도 끌어올려진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각종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되는 시기입니다. 내일이 이제 또 소비자 물가 변동지수를 또 발표하는 날이고요. 또 이제 7일이 목요일에 이제 5월달 미국 무역수지 또 발표일이고요. 또 이제 9일 토요일이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또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경제가 안 좋아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 태도를 취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캐치해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오전에 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까 굉장히 좀 견고하게 좀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오늘 좀 관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오후장에도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휴마시스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부터 잡아냈죠. 그래서 9시 42분경에 잡아냈고요. 포착 가격은 17,150원입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 11.37%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라는 종목으로 오후 때 12.29%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을 하는데 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내 수급이 몰리는 장세입니다. 즉 이제 주도 섹터,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어떠한 특징적인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위권에 또 랭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도 이런 종목들을 캐치해서 수익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또 3가지 정도 보도록 할 텐데요. 휴마시스 그리고 두 번째 범양건영 세 번째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정확하게 6월 21일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6월 21일에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장세에 조금 밀리면서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보신 분들은 추후에 뭐 조정이 나올 때 뭐 진입을 하셨던 주목을 하셨던 간에 어쨌든 지금도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폭, 하락폭이 크게 나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에 굉장히 잘 맞아요. 일단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이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이번 주 주말만 해도 저번 주 주말만 해도 에어컨을 켰는데도 더울 정도로 굉장히 폭염이 심한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주의보까지 또 떠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켜게 됩니다. 에어컨을 많이 켜면은 전기 사용량이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력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력에 대한 수급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이제 전력 회사들은 꾸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인데 뭐 요금 인상이라고 해서 사용률이 줄거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기 요금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사용량에 있어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 폭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보면은 동사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뭐 수익성 개선되기에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여름에 아마도 가장 큰 수혜주는 바로 이제 폭염 관련주들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뭐 재료가 노출이 됐어도
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에 대한 증가는 결국에 실적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실적 모멘텀 또한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뭐 지금부터 또 조정 나올 때까지 한번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아랫순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오늘 3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오늘 이제 또 포착을 했네요. 7,390원에 그리고 이제 장중 최고 수익률 5.68%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양건영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얘도 이제 오전경에 이제 포착이 됐는데 최고 수익률이 이제 일진전기와 비슷하게 5.86%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로 이제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잡아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 브리핑을 상당히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우린 PTS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저희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재건 관련주로서 거의 대장급으로 올라갔죠. 근데 오늘은 또 범양건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테마 안에서도 지금 수급이 옮겨 다니고 있다. 결국엔 변동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여러 개 두루두루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인공은 범양건영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직접적인 수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관심이나 이제 기대감은 오늘 모으기에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 기술이 우수한 걸 알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듈러를 언급을 했는데 이 범양건영이 바로 이제 모듈러 기업이죠. 그래서 뭐 토목, 건축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 이런 제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이제 이미지 사진들 뜨는데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조립형 주택, 이동 주택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기술 자체가 뭐 우리나라가 우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직접적인 이런 모듈러 기술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이 좋다, 하고 싶다라고 일단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범양건영도 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린 PTS나 그동안 이제 건설주들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로 좀 엮이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좀 뭐가 다르냐, 세세한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건설 관련된 주들이 기대감만 받고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모듈 주택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재건 관련주지만은 조금 속사정이 다르다라는 거에서 요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위는 이제 휴마시스죠. 이 종목 엄청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과거에 진단 키트로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바닥에서부터 몇백 프로, 몇천 퍼센트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들,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또 테마가 있어요. 바로 원숭이 두창이죠.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뭐 전문가들이 뭐 별로 심하지 않다, 우리나라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사실 이런 팬데믹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이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자체 중에서 안전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언제 어떻게든 옮겨올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시대에서 아무래도 입출국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 생기던지 간에 왕래를 하다 보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발생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 등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확진자가 한 명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요. 일단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에서 거의 최고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에서도 진단 키트를 지금 제품을 상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다 된 건 아닌데 지금 요 종목 이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원숭이 두차 진단 키트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은 양상이겠죠. 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 그런 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좀 잘 안 될 경우 딱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귀신같이 사라진다. 이러면 진단키트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개발에 들어간 돈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업에서는. 첫 번째는 그 경우고, 두 번째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종식이 된다라든지 키트가 아예 필요 없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 회사는 이제 별로 재료가 없어지는 거죠, 막말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아니면 앞으로 사실 좀 주목받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다. 요건 뭐 단기적이겠지만은 지금 일단 주목해야 될 건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래서 요 두 재료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바이러스가 뭐 하루아침에 뭐 박멸당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재료로서는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창 확산 시에는 거의 제가 볼 때 차기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또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두창이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어떤 상승폭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두창이란 재료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1위로 잡고 있는 종목이고요. 테마형 AI라고 보이시죠? 테마형 인공지능이 잡아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마시스, 범용건영, 일진전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경기 상황, 경제 상황,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부 다 하락하는 이런 장세에서도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그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